저는 32살에 창업했습니다. 창업하고 5년 동안은요,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죄다 들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. 책과 강의에만 한 수천만 원은 좋게 썼을 거예요. 그 과정에서 제가 찾고 싶었던 거는 딱 한 개였어요. 과연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단 한 가지의 핵심이 뭘까? 이걸 알고 저도 따라하면은 저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런데요,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상황도 다르고 사람의 성향도 다르고 사실 사업 아이템도 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. 그냥 본인은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운이 올 때까지 단 하루도 그냥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.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. 다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요, 그런 방법은 없나 보다. 그냥 열심히 하라는 얘기 솔직히 누가 못해요. 저도 지금 아침부터 밤까지, 그리고 주중이건 주말이건 할 거 없이 열심히 하는데, 그렇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업을 하고 5년이 지난 지금 그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갑자기 확 와닿는 거예요.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.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는 말이었구나. 그 원리요. 오늘은 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.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성공 공식. 아마 이 공식을 끝까지 듣게 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수년의 시행착오들을 훨씬 더 겪지 않고 빠르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식부터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. 공식은요, 총 3가지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시시각각 어떠한 일들이 막 발생하잖아요. 그때 부자가 될 사람들은요, 첫 번째 단계,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그 일들을 나의 기회로 만들어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단계, 그 과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전략적으로 그 기회를 성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.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는요, 그렇게 만들어진 나의 신뢰, 신용을 가지고요, 더 큰 기회로 이거를 만들어냅니다. 자, 이 3가지 단계가 사이클이 돌면서 한 3번 정도 나한테 기회를 만들고 그거를 성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증명을 하잖아요.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.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매우 강한 신뢰가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. 나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. 사람이 막 인재가 붙기도 하고요. 은행이나 정부에서도 막 지원해주겠다라고 먼저 나오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세상에 더 많은 기회들과 어떠한 그 유리한 지점들이 다 나한테 그 신뢰와 여태까지 쌓아놨던 그 기반들을 바탕으로 제가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조그만 기회들을 가지고 그거를 눈덩이 불리듯이 불려서 결국에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셨던 거더라고요. 다른 공식은 없습니다. 유일하게 이 공식이에요. 그래서요, 이 공식을요, 우리 같은 초기 사업자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첫 번째 단계,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내 기회로 만들어내는 일들은요, 사실 주변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 관찰력이랑요, 그리고 그 일을 내 기회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는 사고력, 이렇게 2개가 필요합니다. 저와 친하게 지내는 한 대표님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. 그분은 취미가 러닝이었어요. 그래서 주말마다 이렇게 막 러닝을 하고 꼭 러닝을 다 한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감자탕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루틴이었어요. 그런데 그 가게에 이렇게 오랫동안 갔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. 워낙 오래된 맛집이다 보니까요. 그래서 한두 달을 좀 고민하다가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대요. 사장님, 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앞으로 좀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창업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런데 사장님 가게가 지금 너무 맛있는데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에도 안 나오고 검색해도 안 나와서 더 많은 손님들이 올 수 있는데 못 오고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좀 맡아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? 처음이라 돈은 안 받겠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성과가 좀 나와서 고객이 오면은 그때는 좀 마케팅비나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예요.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야 처음에 돈도 안 받는데, 그리고 몇 달째 단골
손님이잖아요. 그분이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데 왜 안 하겠어요? 안 할 이유가 없지. 그래서 해보시라고 한 거예요.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대표님이 이렇게 마케팅을 하시고 나서 바로 손님들이 막 이렇게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데, 더 운이 좋은 건 그때 마침 허영만의 백반기행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촬영 섭외 요청이 온 거예요. 그래서 불과 마케팅을 하고 나서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맛집으로 유명해지게 됩니다. 그 매장 이름이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고 계신 물레동에 있는 골목집이라는 매장이에요. 지금은 거의 연 매출이 한 30억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정말 큰 매장이 됐지만,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네이버 플레이스에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조그맸던 가게였어요. 그때 그 대표님과 인연이 된 이후로 5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골목집은 여전히 그 대표님의 고객사로 탄탄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고요. 더욱더 골목집도 더욱더 크게 되고, 그 대표님도 이 골목집의 레퍼런스를 처음에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은 가게들의 이 마케팅을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계기가 됐었던 거죠. 자, 보면요, 그냥 밥만 먹고 올 수도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식당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금 갈증, 결핍,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어떠한 그 방향, 이 가운데서 기회를 본 거예요. 그 나와는 전혀 무관할 수 있었던 그 일을 내 기회로 싹 가지고 와가지고 나의 자산으로 만드는데, 그게 지금의 마케팅 회사의 근간이 됐잖아요. 이런 관찰력과 생각하는 사고력이 부자들이 성공하는 바로 첫 번째 단계, 1단계입니다. 2단계,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 기회를 성과로 만들어낸다. 대부분 1단계에서 얻게 되는 그 기회들은요, 왜 기회인 줄 알아요? 다른 사람들이 풀지 못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우니까 나한테 기회라는 이름으로 나한테까지 기회가 온 거예요. 그러니 그냥 뭐 딱 쳐다보면 바로 풀리는 정도의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. 매우 많이 고민해야 될 거고요.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겨우 풀릴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의 아마 문제의 수준이었을 겁니다. 그때 필요한 건요, 또 2가지예요. 첫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고 공부해야 돼요. 그리고요,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.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이미 일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쌓아놨거든요. 그런데 우리한테 문제라고 다가왔던 그것들은 이렇게 알려진 수준이 아니라 조금의 더 고민이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24시간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으로만 머릿속이 가득 차서, 그렇게 천착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다가도 딱 생각이 나서 갑자기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. 처음에는 다 어려울 거예요. 그런데 그래도 맨땅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몇 개월, 몇 년이 쌓이잖아요. 과연 처음에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어려울까요? 더욱더 빠르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노하우와 전략들이 막 근육처럼 붙어 있었겠죠. 그렇게 사업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절대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요, 반드시 그 기회를 나의 성과로 만들어내더라고요. 김미경 선생님 아시죠? 그분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분이 원래 강사가 아니셨던 건 아시죠? 그분은 피아노 학원 원장님으로 먼저 창업을 하셨었어요.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피아노 학원을 잘 되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, 그때는 학원비를 이렇게 봉투로 부모님께 드렸잖아요. 그때 이 아이에 대한 내용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좀 써봤대요. 그랬더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. 오케이, 모든 학원생의 부모님들께 편지를 써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막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, 순식간에 1년 사이에 200명까지 늘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새벽 4시부터 막, 이게 피아노 학원 원장인지 아니면은 편지 쓰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1년 사이에 29살의 나이에 막 학원이 200명 막 이렇게 되니까, 다른 피아노 학원 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워크샵을 가는 자리에 김미경 선생님을 딱 불러서 한번 강의해 주시면 안 돼요? 이렇게 초대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게 지금의 김미경 선생님의 그 슈퍼 강사의 커리어로 만들어냈던 그 첫 번째 강의가 바로 그 강의였대요. 김미경 쌤이 기왕 강의를 준비하는 거 원래 작곡가셨으니까 마치 하나의 곡을 기승전결로 이렇게 하듯이 그 강의를 준비하셨대요.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요. 그렇게 시작한 강의가
지금의 김미경 선생님을 만드신 겁니다.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,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님, 사실 APR의 김병훈 대표님, 이 외에도 성공하는 수많은 대표님들, 사업가분들은요,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, 될 때까지 하셨더라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요, 그렇게 만들어낸 신뢰를 바탕으로요, 더 큰 기회로 만들어내는 레버리지를 잘 쓰셨다는 거예요.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님이 했던 말씀이시죠.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래서 왜 이런 명언도 있죠. 돈은 잃어도 신용은 잃지 마라. 이 명언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최고의 인류의 사업가들은요, 이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. 단 1분도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정말 빠르게 먼저 그 자리를 준비하고요. 본인이 뱉은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그러한 삶을 평생을 살아가고 계신 거죠. 그 신뢰가 얼마나 큰 자산인지를 아시는 거예요. 정리해 보겠습니다.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요, 내 기회로 만들고요, 최선을 다해 그 기회를 성과로 증명하고, 그렇게 만들어진 작은 신용을 가지고 더 큰 기회로 만든다.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거나 앞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 세 가지 단계를 정말 마음에 정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세 가지 단계를 모두 한 번에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, 그게 바로 태도라는 단어입니다.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적극적인 태도로 내 기회로 이끌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막 이렇게 탐색하고요.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,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결과를 만들어내야겠다라는 그 태도, 그리고 내가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고 내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 책임감과,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려는 그러한 태도, 이러한 태도들이 본인의 몸과 완전히 혼연일체가 딱 되잖아요.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. 하늘이 돕는다.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주변에서도 그 사람을 막 도와주고 싶게 되는 거예요. 왜 그런 질문도 많잖아요. 왜 채용할 때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 돼요? 아니면은 태도가 좋은 사람 뽑아야 돼요? 아마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는다고 할 겁니다. 모르는 거야 가르쳐주면 되는데 태도는 가르쳐줄 수가 없더라,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그렇게 정말 좋은 태도를 갖고 사업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시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를 혼자서 풀 수 없는 그 큰 문제들을 함께 풀어낼 수 있도록 막 도와주고 힘을 보태줄 거예요. 그렇게 더 큰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더 큰 신용과 더 큰 기회들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조그만 성공을 하나하나 키워 큰 성공으로까지 만들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이 태도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